안녕하세요. 노우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두 번째 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일들을 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했던 관계를 돌아보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오늘은 세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은 이야기, 함께 나이 들어가는 반려동물과의 교감, 그리고 타인을 위한 삶에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으로 전환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은퇴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2달째 접어들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뭐 했지 하는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일터가 제 삶의 전부였기에 그곳이 사라지고 나니 저는 마치 세상에서 역할을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게시판에 수채화 교실 수강생 모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더군요.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림, 젊은 시절 정말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미술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 풍경을 그리곤 했죠. 그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하고 생각만 했지 실제로 붓을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이라니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망신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저처럼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물감과 붓을 나눠주셨고 첫 시간이라 간단한 과일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붓에 물을 묻히고 물감을 찍고 종이에 첫 선을 그었을 때 그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물감 냄새, 붓의 촉감, 종이 위에서 색이 번져가는 그 순간의 설렘,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지만 집에서도 매일 그림을 그립니다. 창밖 풍경을, 화분의 꽃을, 때로는 옛날 사진을 보고 추억의 장면을 그립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다시 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저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며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제 그림이 벽에 걸린 걸 보니 정말 뿌듯하더군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네, 참으로 아름다운 재발견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끼게 될지 모르지만 곧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과거에서 찾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지만 잊고 살았던 그림이라는 취미를요. 그것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재회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늦은 것은 아닐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젊은 시절 좋아했지만 잊고 살았던 것이 있으신가요? 혹은 은퇴 후에 새롭게 시작한 취미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 집 몽이는 올해 12살이 되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60이 넘은 셈이죠. 제가 몽이를 처음 만난 건 12년 전 아직 손바닥만한 새끼였을 때입니다. 동네 공원에서 유기견 입양 행사를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몽이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막 세상을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말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몽이가 왔습니다. 처음엔 강아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울고 이곳저곳에 볼일을 보고 신발도 몇 켤레 물어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바빠질 수 있었습니다. 몽이를 돌보는 일이 생기면서 저도 다시 일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몽이는 제 곁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강아지에서 활기찬 청년 강아지가 되었고 이제는 어엿한 노견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산책만 나가면 신이 나서 뛰어다니던 녀석이 이제는 천천히 제 걸음에 맞춰 걷습니다. 집에서는 대부분을 제 무릎 위에 얌전히 누워 낮잠을 잡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둘 다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쉽게 지치고 긴 낮잠이 필요합니다. 함께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몽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저보다 먼저 제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제가 슬플 때는 다가와 머리를 비비고 기쁠 때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함께 있어줍니다. 아플 때는 침대 옆에 가만히 누워서 지켜보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존재인 것처럼 저를 맞아줍니다. 요즘 몽이의 얼굴에 흰 털이 많이 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해서 제가 안아 올려주고 밥도 예전처럼 잘 먹지 못해서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몽이를 돌보면서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아침에 몽이가 제 침대로 올라와 얼굴을 핥을 때, 함께 산책하며 햇살을 받을 때, 저녁에 소파에서 함께 TV를 볼 때,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압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요. 몽이 덕분에 저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미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함께 늙어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이죠. 네, 가슴 깊이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고 친구이고 때로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한평생을 지켜봅니다. 어린 시절의 장난기, 청소년의 활기, 그리고 노년의 고요함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말없는 교감의 깊이, 그리고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요. 몽이처럼 함께 늙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외로운 시간을 함께 채워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 확인시켜 줍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들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온 신경을 가족에게 쏟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해야 하는 일들이었으니까요. 피곤해도 참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미뤘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여유가 생기면 하면서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자라고 집을 떠나고 남편도 은퇴하고 문득 시간이 생겼을 때 깨달았습니다.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을 잊어버린 듯한 표정,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눈빛,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제 행복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기로, 나를 위해 웃기로,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되기로요. 다음 날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 때문에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산책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좋아했던 가수의 노래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연락해 바쁘다는 핑계로 소원해졌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차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함께 웃고 수다 떨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들에도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다가 예쁜 꽃이 보이면 그냥 사왔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볼 것도 아닌데 하며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내가 보고 싶으니까 삽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며 돌봅니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작은 행복을 느껴요.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죄책감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나도 쉴 자격이 있어 하고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엔 남편과 아이들이 조금 놀라워했어요. 엄마가, 아내가 달라졌다고요. 하지만 곧 이해해주고 오히려 엄마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거창한 무언가를 이뤄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웃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요. 나를 위해 웃는 법을 배운 지금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세대는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미덕이고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도 웃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깨달음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질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예쁜 꽃을 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됩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웃으며 사느냐입니다. 오늘을 즐기고 작은 것에 기쁨을 느끼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부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나요? 혹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은퇴 후 다시 찾은 첫사랑 같은 취미, 함께 늙어가는 반려동물이 준 선물, 그리고 비로소 자신을 위해 웃기 시작한 용기. 세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이, 거창한 성취가 아닌 작은 기쁨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들으신 사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두 번째 봄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웃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 꼭 간직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